그 우주항공 산업을 제가 이제 올해는 사실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네. 6개 업종을 다뤘는데 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풍력을 네, 다뤘었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을 집어넣은 거는 내년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에 대한 이제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장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제반적인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네.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네. 그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군사위성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상응하는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르테미스 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달나라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탐사를 하는 계획이 미국에 지금 이제 유인우주선 발사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발사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은 달나라니까 이상한데, 달에서 그 탐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광물 이런 것도 채취하고요. 거기에 우주 정거장을 달나라 쪽 상공에다가 이제 세우는, 그것도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여행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약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 전초 작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내년에는 실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것 쪽도 역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예, 발사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한 번 쓰면은 재활용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재사용 발사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위성을 띄운다든지 이럴 때 이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깨알 좀 설명을 드리면 쏴서 올라갔다가 다시 역추진으로 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재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이거 개발을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상국이라고 해서 이제 위성 서비스 및 임대업 이런 쪽인데, 이제 통신위성, 정찰위성, 기상위성 이런 쪽이 이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한국형 GP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느 때 쓰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다룰 거지만 UAM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예.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필수적인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제작 그리고 운영하는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우주 산업을 보시면 산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단위가 10억 달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얼추 지금 저기 위성 서비스가 113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장비가 145억 달러, 그리고 기타가 100억 달러 이상 돼 있고, 이게 총합을 하게 되면은 얼추 한 4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400억 달러 같으면은 현재 환율로 하면 50조가 넘어가죠. 그런 산업으로 돼 있고요. 이 시장 비중을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쪽을 보시면은 뭐 방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민간 쪽, 그 다음 과학위성, 그 다음에 기상, 그 다음에 원격 탐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업용 통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위성체의 제작 분야별로 이제 시장 비중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 군사 정찰이 비중이 군사 쪽이 좀 큰 거고, 네네. 나머지가 이제 민간 상업, 원격 탐사, 과학, 항법 다 R&D 관련해 가지고 다 분산해서 갖고 있군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글로벌이군요. 예, 네, 예, 글로벌. 우리나라가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네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올드 스페이스라는 건 주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거. 그래서 군사 안보, 네. 그다음에 경제, 과학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 이제 뉴 스페이스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지금 진행하는 쪽인데요. 그 구분을 좀 한번 보시면요. 보통 이제 뭐 아무래도 국가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그 국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올드 스페이스 쪽이 비중이 좀 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규모도 좀 크고,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네.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대기업이 위주가 참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뒤지게 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그 스페이스X 같은 지금 이제 굉장히 커졌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나 원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위성들 업체들이 이제 커져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확장을 시켜 나가면 이쪽 시장이 역시 또 포텐셜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올드 스페이스 같은 쪽은 아무래도 국가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은 구조가 쉽지 되겠지만 않죠. 네. 이 뉴스페이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만 있으면 우리 자체도 가능하지만 충분히 수출도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에 또 그 철을 공급한다고 해서 또 세아베스 관련 또 그룹주들이 또 잠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스페이스X가 로켓랩, 원랩까지 해가지고 확장을 해 나간다면 국내에서 좀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쪽과 경쟁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앱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또 맞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는 데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뭐 어떤 회사가 좋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스크리닝을 한번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쪽 관련된 중요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코멘트를 해드리는 그런 전략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두 종목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저도 잘 모릅니다. 바꿀 점이라도. 예, 그리고 그거는 일단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우주 시대가 개화가 빨라지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사 서비스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을 했다는 측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X 같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개발, 이게 굉장히 커서 이게 실제로 비용을, 관련 비용을 갖다 7분의 1로 줄여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위성하고 위성 데이터 쪽 관련해서 이제 스페이스X나 원앱, 텔레셋,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위성 발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쪽은 이제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재난, 해상, 금융 이쪽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연평균 39% 성장할 걸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39%면은 대단한 성장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소개를 계속 시켜드리는 섹터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성장의 어떤 기울기가 가파른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요번에도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발사했던 게 중간에 이제 폭발을 한 적이 했죠, 이번에.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전 대비해서 확실히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쪽은 모든 게 성공을 전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갈 거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도 달뿐만 아니라 화성 여행에 지금 그 지난번에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다 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느새 지금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미국에 있는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해서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조직인데요. 미국이 지금 사실은 아폴로 계획 이후에 로켓이라든지 위성 발사 이런 것들, 그 위성 발사는 계속했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우주선 발사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빈사 상태거든요. 돈도 좀 부족할 거고. 그때 치고 들어가는군요, 미국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이 지금 자꾸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에는 그 국경이 안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거기 가가지고 먼저 자리 잡고 줄 끄면은 자기네께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 좀 개척 시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뒤에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은 그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요게 이제 발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24년도에 유인 우주선이에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아르테미스인데 여기 발사 예정이 있다. 그럼 요거 딱 어느 정도 언제쯤일까요? 24년도? 조금씩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하반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픽스는 아직 안 돼 어차피 있습니다. 주식이라 하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아르테미스 발사 예정 기간을 두고 관련 섹터들은 좀 계속해서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대충 예상을 좀 해보는데 이어서 또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요 그림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라고 예산 증가율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해 놓은 와, 거고요. 중국 엄청난데요? 그치, 자칫 이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예산을 갖다 그냥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도 검색해 보시면 이 기술력이 상당해요. 스페이스 X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론 기술력은 아직 스페이스 X보다는 좀 못하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중국 그래프가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 회사 회사랜다 그 연구소 있잖아요. 그 고등연구계획국 거기에 예산이 늘어난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된 부분이 되게 이제 이쪽으로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급격하게 늘렸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굳이 이 가운데 중자를 안 써도 내가 한글로 중자 쓰면은 네. DRPA 중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네. 그렇게 보시면 안타깝네요. 됩니다. 네. 하여튼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립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우주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우주 사령부라고 이제 뭐 우주 전쟁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언급을 했고요. 중국이 보면은 뭐 꽤 많이 4가지가 지금 잡혀 있는데 창어 6호가 지금 달 탐사선 요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화성 탐사 그 텐궁 3호 우주 정거장 건설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계약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24년 아니요. 지금 현재 이제 우주 개발 사업으로 지금 제시해 놓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좀 나와 있는데 뭐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느라고 뭐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러시아도 지금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요즘 힘들지만 여기도 보면은 뭐 화성을 넘어서 목성 탐사 얘기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인도가 요즘 좀 그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달 남극 탐사선이라든지 유인 우주선 발사 뭐 이런 것들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옆나라인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수성을 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 착륙 미션 준비 및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지속 여기에 이제 참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예전같이 초강대국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은 달에 가서 우리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얻어올 수 있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좀 아쉬운 거는 이 도표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다라는 것과 역시 일본 좀 대단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또 하고 있네요, 일본이. 우리도 이제 거기는 발을 담궜습니다. 담궜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조금 규모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예. 발은 담궈놓은 상태고요. 이제 일단 아르테미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주요국의 달 탐사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24년에 창어 6호 발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인 탐사선을 발사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뭐 달 궤도선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26년 가면은 그 일본하고 인도가 또 이제 부각이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계획은 달 탐사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뭐 발사하는 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한국의 발사체 연역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어떤 경로를 거쳤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주 시대를 여는데 그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이게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이 발사체 관련된 기업 관련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오호.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산업. 혹시라도 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품으셔라 라는 중요한 단서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체가 뭔지는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지상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우주산업 내에서 비중이 37%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뭐 비상장으로 써 있는 것들 말고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보이는 게. 네.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보이실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제 자리에서 띄워놨는데 네. 잠깐만요. 이걸 조금 키울게요. 네. 26페이지입니다. 네, 26페이지. 네,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으로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도 예. 컨택이 내년에 상장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컨택이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이제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다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백업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지상장비 관련 주요 기업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인텔리안테크가 있다. 해상 및 위성 안테나 공급, 해상 안테나 분야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하는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인텔리안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때 내년에 분위기 맞춰서 컨택이 상장이 되면 분위기 흐름 맞춰가지고 또, 비상장 주식들 상장하자마자 또 화장 이쁘게 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이 있죠. 네, 구독자님들 컨택 메모하시고 추적 들어가야겠습니다. 뭐 공모주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내년에 우리 같이 추적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체 쪽으로는 이제 인공위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궤도 위성이라는 예. 게 있고요. 중궤도 위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있고.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표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된 기업은 그 다음 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가 있고요. 예. 한화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LIG 넥스원도 들어가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세트랙아이, i3 시스템, AP위성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메모하고 들어갑니다. 구독자님들 정신 차리시고, 예, 메모하세요, 구독자님. 예, 거기 뭐예요? 닉 테라노스님 집중하세요. 네, 리세라님, 감사합니다. 11월 9일 상장이야? 내년 11월 9일 상장? 아직 많이 남았구나. 오케이,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좋습니다. 좋아요. 다니엘님 어서 오시고. 자, 여기 위성체 관련 뽑아주셨어요. 우리 이사님이. 이거 메모하셔야겠죠. 한국항공우주. 두 번이나 겹칩니다. 자, 한화 시스템. 최근에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데 예사롭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한화 시스템. 자, LIG 넥스원 오늘 움직임이 살아났죠. 자, 인텔리안테크 아까 이슈 내용하고 또 중복되는 종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다들 아시죠? 그 다음 i3 시스템, 그 다음 AP위성인데 이들 기업들은 전부 상장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자가 내년에 수확을 할 것이다.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셔라. 거래량 터지거나 움직임이 나오면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답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시간이 맞아서 소통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답변 드리고 오케이 바로 이거 갑자기 목소리가 제가 커지면 지금 흥분 상태예요. 지금 우리 이사님이 뽑아주신 종목군들이 베리 나이스합니다. 지금 우리 내년에 먹을 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자,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를 포괄하는 관측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돼 있고 전체 위성에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EU SPA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203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억 유로 정도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이제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이사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컨택이 상장이 됐군요. 예. 11월 9일날 상장했구나. 내년이 아니라. 자, 11월 9일 상장된 컨택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컨택.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너무 방대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상장된지를 몰랐네. 얘는 뭐 별로 이렇게 뭐 행보만 하고 있지 뭐 움직인 게 없어요. 요거 지켜보다가 이런 패턴들은 지켜보다가 고점 경신할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산주들 아까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때 같이 보면 되겠다.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베리 나이스요. 좋습니다. 역시 이래서 채팅창을 읽어야 돼요. 참고적으로 지금 컨택 같은 회사가 지금 움직여버리면 내년에 따라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마크건에 가둬놓을까요? 지금은 gat혀 있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 이 종목 관련된 거는 앞에서 한꺼번에 틀어놨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궤도 위성은 이제 2000에서 2만 킬로 상공에 위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위성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궤도 위성 대비 소형화는 어렵지만 적은 수의 위성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강점이 있고 아무래도 낮은 그 높이에다가 위성 쏘는 것보다는 높은 곳에 쏘는 게 더 많이 커버를 하겠죠. 궤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러는 쪽이 있다. 관련된 기업들은 앞서서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지궤도는 이제 36,000km 고도에서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고정된 것처럼 보여서 정지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약 42%가 커버가 됩니다. 기상 관측이나 방송 통신 이런 쪽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세 개 위성으로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체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GPS라고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이나 미래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이제 구축해서 운영이 필요한 쪽이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드론, UAM, 뭐 초정밀 군사용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까지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성 제작과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활용 서비스 쪽으로 원격 탐사,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건 원격 탐사라든지 방송통신, 위성 항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통신 장비로는 단말기 안테나 셋탑박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I 기반의 이미지 처리 그 기술이 확산이 돼서 2D를 갖다 3D 변환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로 활성화한다는 거 해서 구글어스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AI 기반 데이터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처리 비용을 갖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앞으로 감소시킬 전망이다 해서 이쪽 시장 역시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여기와 관련이 돼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쪽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체들보다는 이제 AT&T라든지 이런 주요 통신 큰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제너럴 다이믹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방산 회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은 사실 또 비상장돼 있는 회사들 말고는 컨택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세트랙아이 컨택 중복되네요. 예, 앞단위에서부터 계속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스카라이프.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요건 다시 한번 나중에 리마인드 하신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주 쪽으로 해가지고는 국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가 그 스타링크 단말기 15,000대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혔던 걸 갖다가 풀어줬었잖아요. 러시아의 어떤 회방을 갖다 풀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갑자기 확 부각이 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조차도 상업 이게 사실은 순수한 어떤 그 마음에서 했다기보다는 다분히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이 요금도 지금 실제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확 부각이 되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막사하고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쪽 역시도 러시아의 실시간 군사 현황을 제공했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군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그 크게 부각이 좀 덜 됐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방부라든지 이런 정부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매출이 2배로 지금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쪽 시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아, 이 미 국방부의 우주군 예산 추이가 이렇게 투자 규모가 08년도 대비해서 5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별 우주 예산 보면은 지금 62억 달러, 즉 미국이 압도적 우위입니다. 중국이 지금 쫓아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한국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우리 나라님들 이거 빨리 좀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저기 지금 여기에 인도도 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일본은 또 꼭 포함되어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방부 우주개발,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투자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G점 이영호 이사님의 내 마음속에 투탑 정도만 좀 알고 가시죠. 아니 저도 지금 사실은 이쪽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공부 있고요. 예,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었던 거고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쪽 시장이 지금 언급이 좀 덜 됐지만 아까 이제 우주항공청 그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여야 합의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립이 될 것이고 설립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면 달에서도 지분을 그 정도는 가져와야지 뒤처지지 않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달이 지금 그 자원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법으로 뭐 제정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많고 실제로 뭐 이제 움직임은 있지만은 거기는 지금 이렇게 줄 거놓으면은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기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을 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저기 위성체 발사 이슈가 북한에서 한 번 더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군사위성 관련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왜 북한이 그렇게 거기에 그 집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쪽 관련해가지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이제 시장이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을 해가지고 만약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필적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 사실 뭐 원웹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커나가는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